16년식 CLS 차량입니다. 651 엔진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시동이 걸리지 않는 상태에 있는데 어떻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주세요. 네, 이렇게 걸리듯 하면서 시동이 안 걸립니다. 예, 계속 한 번만 걸어봐 주세요. 네, 오케이, 됐습니다. I feel like no one takes accountability. They want the credibility, convincingly unwilling to put in the hours it takes to get some power. Don't be feeling sour, take a cold shower. Scream until you're louder, work until you're prouder. And all the doubters, they're just young downers. I swear to God they all let me down. I always fought just to wear the crown. I'm fucked off at these fucking clowns who were all taught they deserve an ounce. It's only worth it if you work for it. It's only worth it if you work for it. I won't stop till they hear me now. I won't stop till I wear the crown. 자, 반갑습니다. 하루모터스 비주얼 담당 남현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벤츠 CLS 250입니다. 일단 그냥 간략하게 시동이 안 걸려서 왔어요. 시동이 안 걸려서 왔고, 저희 대표님 쇼츠로도 찍었죠. 뭐 엔진이 사망을 했다. 근데 요즘 이번에 좀 그게 좀 자주 들어온 것 같아요. 차량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렸어요. 엔진룸에서 소음이 들렸는데 경고등은 발생하지 않아. 근데 알고 보니까 터보 차저가 나간 경우도 있고, 또 록한 커브 내부에 캠 샤프트 쪽에 문제가 생겨서 캠 팔로가 파손이 돼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입고가 됐는데, 그 차들도 마찬가지로 경고등이 없었어요. 근데 얘도 없기 때문에 일단 엔진을 내려야만 원인 파악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뭐 기본 점검은 들어갔겠지만 분명히 어딘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럴 거란 말이에요. 일단 고객도 제가 듣기로는 저희 대표님한테 연락을 취하셨겠죠. 뭐 며칠 뒤에 입고를 해야 되겠다, 차량에 이상 소음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입고하려고 할 때 시동이 안 걸린 거예요. 근데 이미 그때는 시동을 걸게 할 만큼의 조건을 넘어선 고장이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래요. 이상 소음이 들린다. 특히나 엔진룸 내부에서 이상 소음이 들린다. 뭐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엔진을 내려서 원인 파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음이 나면 일단은 가까운 정비소로 입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원인 파악을 한번 해볼게요. 저도 궁금해요. 뭔지. Gotta focus on yourself, on your faith, on your dreams, on your mind, on your health, yeah. Gotta work, never tell, keep your head down, find what you love and excel, yeah. Push and pull and repel any hate, go create what you want, feel compelled, yeah. And once you finally get a taste of the race, you'll never look back once you felt that. Don't let somebody take your time and your worth, just focus on yourself first. Don't let somebody take your time and your worth, just focus on yourself first. 여기는 이건데 이렇게 돼야 돼. 맞춰보려고. 자, 일단 록한 커브를 탈거를 했어요. 탈거를 했지만 타이밍을 더 명확하게 봐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체인 커버도 다 탈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더 분해할 거예요. 근데 이 220D 타시는 분들, 특히 이 엔진을 가지고 계신 소비자분들은 여기 오일이 누유가 생기면 아래쪽으로 흘러요. 왜 그러냐면 요렇게 인젝터가 들어갈고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막 기름이 묻어 있잖아요. 이게 많이 쌓이게 되면 이쪽 끝에 구멍을 통해서 뒤쪽으로 배출이 돼요. 배출이 되는데 이 배출되는 부위가 이 호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 많이 묻어 있을 거야. 배출되신 분들은 미션하고 엔진하고 붙는 자리죠. 그 경계 사이에 누유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 차를 띄웠을 때 샌다 이러면 록한 커브부터 의심하세요. 이 차량은 워낙 잘 새기 때문에. 자,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구멍이 많이 막혀 있어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야 되는데 카본이 상당히 많네요. 일단 하면서 흡기 클리닝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뜯은 김에. 이거는 뭐 선택이지만 권해드릴 거예요. 권해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이게 좀 심하네. Somebody take your time and your worth, just focus on yourself first.
your time and your worth. Focus on yourself first. Don't let somebody take your time and your worth. Focus on yourself first. 맞네. 예상이 맞네. 자, 이제 원인이 나왔습니다. 체인 커버를 다 탈거하고 나니까 원인이 나왔어요. 솔직히 로칸 커버 탈거하기 전에 약간 의심은 했어요. 라고. 왜죠? 왜 안 맞지? 라고. 뭐가? 타이밍이 안 맞아요. 보시면, 자, 제가 뭐 이거 주워온 게 아니에요. 자, 이게 바로 지금 보시면 그냥 깨지기도 깨졌지만 이런데 막 안에서 뭐 돌아다녔는 거예요. 바로 가이드예요. 체인 가이드. 체인이 자기 길을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가이드인데, 자, 정상적인에는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부착이 된다면 여기까지 내려와요. 하지만 없죠, 지금. 가이드가 상당히 많이 손상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밍이 좀 안 맞아. 그럼 타이밍이 어디가 안 맞는지 한번 볼게요. 타이밍을 일단 맞춰봐야 되겠죠. 점화 시기가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되어야 되는지 그걸 한번 볼게요. 일단 클랭크 축을 먼저 돌릴 거예요. 보통 클랭크 풀리죠. 풀리라는 곳에 보면 이런 숫자들이 있는데 0이라고 표시된 곳이 있어요. 얘를 자, 원래 점화 시기에 한번 시작점 맞춰볼게요. 자, 0이 아까 이렇게 자, 쇠가 있는 곳까지 그렇게 오면 돼요. 자, 일단 이렇게 되면 밑에 아래쪽에 클랭크 부분은 맞아요. 그러면 이제 캠축하고 맞아야 되겠지. 캠축은 어느 위치에 돼야 되는지. 자, 캠축 위치 같은 경우는 여기에요. 바로 여기 보면 앞쪽에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가. 이 화살표가 이 볼트 육각 모양의 여기 높은 거 뾰족한 부위하고 일직선의 선상에 있어야 돼요. 근데 현재 일직선이 아니에요. 조금씩 안 맞죠. 요것도 안 맞을 뿐더러 체인도 늘어났을 거고 가이드도 파손이 됐기 때문에 점화 시기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시기가. 그러다 보니까 시동이 안 걸리는 거지. 그리고 이 타이밍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식으로 조금만 틀어져도 시동이 안 걸릴 때도 있고 또는 시동이 좀 늦게나마 걸릴 때도 있어요. 또 우리 예전에 그 뭐지? 레인지로버 스포츠 타이밍 벨트죠. 벨트가 파손이 되면서 너무 안 맞다 보니까 밑에만 도는 거지. 클랭크 축만 돌고 캠 샤프트 쪽은 안 도니까 피스톤하고 밸브하고 뽀뽀를 하는 거예요. 탕탕탕탕.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예 엔진을 다 못 쓰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말 그대로 엔진의 내부 부품들을 다 수리해야 되는 그런 좀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있는 디젤이나 가솔린을 모든 차량은 점화 시기가 정확해야만 시동이 정확하게 걸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안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실질적으로 명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체인은 쇠죠. 쇠고 그리고 가이드는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약해지기 때문에 깨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 오일. 엔진 오일에 의해서 얘들은 윤활 작용을 다 하는데 오일에 유막이나 오염 물질이 많게 되면 플라스틱도 경화가 빨리 오게 돼 있어요. 우리 엔진오일 교환 잘 안 하시는 분들 보면 헤드 쪽에 보면 밸브 쪽에 가이드 고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걔도 빨리 노후가 되면 오일을 우리 흔히 먹는다 하죠. 오일을 같이 연소시키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오일 교환 주기가 답이다 이런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또는 제조사에서 개선품을 만들든지 일단 뭐 어쩔 수 없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하지만 좀 더 미연에 방지하고 싶다면 오일 교환 주기죠. 그걸 지키는 게 정답일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조립을 하고 해서 빨리 엔진 올려가지고 시동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테스트 해보면 되겠죠.
가이드가 그때 파손이 됐는데 그냥 이렇게 탈거했을 때 육안으로 봐도 좀 이상해요. 실제로 뭐 파손 단면 자체가 그냥 뭐 누가 깬 것 같아. 깼는데 이 가이드만 문제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 가이드를 깬 녀석이 있겠죠. 바로 체인이죠. 체인. 타이밍 체인이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유격이 많다 보면 얘를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때리면서 출렁출렁 하면서 때렸을 거란 말이에요. 보통. 그러면서 이 가이드가 손상이 되고 그러면서 타이밍이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시동이 안 걸렸던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도 있어요. 뭐 시동이 안 걸렸을 때 경고등이 떴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왜 그러냐면 타이밍 안 맞으면 여기 떠야 되지 않나? 왜냐면 클랭크 앵글 센서도 있고 캠 샤프트에 있는 각 센서도 있기 때문에 위치를 읽어주는 애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동은 안 걸리는데 경고등 없다. 조금 한 번씩 이럴 때 있으면 좀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원인은 제대로 파악을 해서 잡았어요. 그리고 교환할 때 요게 구성품이에요. 타이밍 체인하고 뭐 가이드, 가스켓류 이런 식으로 텐션하고 이런 식으로 교환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약간 우리 체인이 끊어지는 경우도 실제로 많아요. BMW 같은 경우 520D나 530D 이런 경우에 체인이 진짜 절손돼. 그러면서 이제 엔진을 그게는 그냥 말기야 말기. 엔진 내려가지고 뭐 피스톤도 바꿔야 되고 헤드 같은 경우에 밸브 같은 밸브가 다 휘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말기 환자를 수술해야 되고 얘는 말기까지 갈 수는 있었는데 다행히 안 갔다. 그렇기 때문에 요 선에서 끝난 거예요. 이제 자기 할 일 하러 출고할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번에 들어온 차들 앞쪽에 E클래스도 마찬가지고 이상 소음 분명히 들려. 하지만 경고등이 없어. 뭐 디스커버리 터보차저도 마찬가지죠. 이상 소음은 들리나 경고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굴러간다고 해서 일단 한 번쯤은 의심하고 한번 방문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뭐 다들 바쁜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차 굴러가. 근데 소음은 나. 굴러가니까 경고등 없어. 괜찮겠지라고 타다 보면 정말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가이드가 파손이 돼서 이렇게 입고가 됐지. 이게 만약에 체인이 절손이 됐다면 그때는 완전 말긴 거예요. E클래스도 마찬가지로 완전 파손이 안 됐기 때문에 중기고 얘도 마찬가지로 완전 파손이 안 됐기 때문에 중기인 거예요. 하지만 완전 파손이 다 됐다면 말기로 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차들도 수리를 해봤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상 소음이 들린다면 한 번쯤 차 이상 소음이 나네? 이게 괜찮은 건지 아닌 건지 판단하기 애매하실 때는 가까운 정비소 가셔서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아무래도 큰 돈 안 들어가고 안전이지.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거 생각하시고 그리고 엔진오일 교환 주기 꼭 지키세요. 왜 그러냐면 오일이 오래되다 보면 불순물도 많고 방청작용이고 유막도 깨지고 이러기 때문에 경화가 더 빨리 올 수가 있어요. 안에 내품들이. 그렇기 때문에 오일 교환 주기가 정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하우르모터스 비주얼 담당 남해입니다. 감사합니다.